안녕하세요. 수앵커의 수업 시간입니다. 투자는 우리가 살면서 언젠간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선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또 내가 미래에 투자할 자산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를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의 큰 두 갈래,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먼저 은행에 넣는 예적금 그리고 주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금을 통장에만 보관을 해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을 넣게 되면 최소 0.1%에서 5%대의 이자를 받죠. 그리고 또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는 내가 넣은 돈의 100%, 즉 2배가 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넣은 돈을 몽땅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단 객관적인 사실부터 주관적인 관점, 또 시장의 흐름, 새로운 이슈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주식 투자의 큰 두 갈래,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은요, 우리가 주가 차트의 거래량이나 그래프 이런 모습을 보고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이 기업의 가치, 재무제표 등 정량적인 방법을 토대로 기업을 평가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먼저 네이버 증권의 종목별 기업 실적 분석 화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면 이 기업이 M&A나 R&D 이런 비용으로 사용해서 증가했는지, 또는 정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냥 부채 비율이 증가한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해당 종목의 같은 업종의 경쟁사와 EPS 또는 PER 지표를 비교해서 해당 종목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다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방문해서 특정 종목을 검색한 뒤 그 분기나 연말 반기 보고서를 찾아서 파일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 연결 재무상태표 또는 개별 재무상태표 이런 목록들이 나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는 계열사의 재무상태표까지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계열사의 가치를 포함한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도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또는 기준금리, CPI, 고용보고서 이런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미국, 우리나라, 중국 다양한 나라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경제지표도 우리나라의 종목의 주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요, 시장조사 또는 경쟁, 그리고 가격 추세나 규제 변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또 이 회사의 리더는 누구인지, 지배 구조 또는 보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이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3%대나 밀린 사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내 이슈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결정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 분석은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술적 분석은 이 종목의 주가 그리고 거래량 이런 여러 지표들을 활용해서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될지 아닐지 판단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캔들이라는 것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그날의 시가보다 종가가 상승해서 거래를 마치면요, 빨간색 양봉 캔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날의 시가보다 종가가 하락해서 거래를 마치면 파란색 음봉 캔들로 표시가 됩니다. 일단 캔들의 두꺼운 부분은 몸통이라고 하고요. 또 얇은 부분을 꼬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꼬리가 없고
높고 몸통만 있는 캔들은 시가가 그날의 저가다, 또 종가가 그날의 고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고점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결국 상승분을 반납하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캔들의 모양도 정말 다양한데 이 모양마다 이름도 다르고요. 또 의미하는 바도 정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추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경제방송을 보다 보면 상승 추세이다, 이제 하락 추세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란 가격이 일정 기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가의 고점들을 이은 선, 그리고 또 저점을 이은 하단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이를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박스권을 주가가 이탈하는지 또는 하단선에 맞고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상단선에 주가가 맞고 더 이상 더 높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다 하면 주가가 저항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 이 박스권 안에서만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박스권을 뚫지 못한다면 횡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추세 지지와 저항 그리고 박스권까지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이동평균선까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동평균선은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5일선, 21선 뭐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5일선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차트에서 5개의 캔들의 종가를 모두 더해서 5로 나눈 뒤 5일째 캔들이 형성된 그 점에 평균값을 점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제 두 번째 캔들부터 여섯 번째 캔들까지 총 5개의 캔들의 또 종가를 다 더해서 평균값을 여섯 번째 캔들의 그 평균값의 점을 찍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캔들부터 일곱 번째 캔들까지 이렇게 해서 찍은 점들을 연결해서 이은 것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21선, 61선, 121선 모두 동일합니다. 21선 같은 경우는 20개의 봉에 대한 종가의 평균, 60개의 봉에 대한 종가의 평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정말 다양한 기간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평균의 수가 적을수록 평균의 변동성이 더욱 민감해지겠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말 큰 틀,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게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앵커의 수업 시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